같이 성장하는 채널 책부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건 믿을 수 있는 알고리즘입니다. 인지적 스크립트이며 정신적 지름길입니다. 올바른 상황이면 언제든지 꺼내들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재능이 있더라도 좋은 습관 없이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살을 뺄 필요가 없습니다. 올바른 식습관이 필요하죠. 그런 몸무게는 항상 여러분이 원하는 만큼 유지될 겁니다. 돈을 더 벌지 않아도 됩니다. 더 나은 금융습관이 필요하죠. 항상 앞으로 닥칠 일을 감당할 만큼 충분한 돈을 가질 겁니다. 당신은 습관의 희생자가 아닌 습관의 설계자가 될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말합니다. 더 많은 돈을 벌고 싶어요. 혹은 살을 빼고 싶어요. 혹은 결과를 내고 싶어요. 하지만 진실은 계좌잔고는 금융습관이 얼마나 뒤처졌는지 보여줍니다. 몸무게는 당신의 식습관이 얼마나 뒤처졌는지 보여주죠. 지식은 배우고 읽는 습관이 얼마나 뒤처졌는지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꿔야 한다고 고민해야 하는 것은 은행 계좌나 시험 점수, 체중계 위의 숫자가 아니라 실제로 변해야 하는 건 이런 결과보다 앞서 나타나는 습관들이에요. 여러분이 취하는 모든 행동은 앞으로 되고 싶은 사람의 유형에 투표하는 것과 같습니다. 올바른 행동을 숙달할 수 있으면, 올바른 습관을 숙달할 수 있다면 비로소 새로운 정체성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되고 싶어 희망하는 사람의 말이죠. 팔굽혀펴기 한 번이 몸을 바꿔주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건 선택하는 겁니다. 운동을 빼먹지 않는 사람이 되겠다고 말이죠. 습관의 기술적 정의는 행동입니다. 다소 자동으로 될 정도로 충분한 시간 동안 반복된 행동이죠. 아무런 생각 없이도 할 수 있는 행동입니다. 토스트기를 쓰고 난 뒤에 플러그를 뽑거나 신발끈을 묶거나 양치질과 같은 행동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행동을 자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뇌는 왜 습관을 만들까요? 습관의 역할은 뭘까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생존하기 위한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이건 사실이에요.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체는 생존하기 위한 에너지를 필요로 합니다. 에너지를 얻고 에너지를 필요로 하죠. 돌아다니고 다음 음식을 찾으려면 음식을 먹어야 할 겁니다. 에너지를 쓰는 대가는 비쌉니다. 에너지를 많이 쓸수록 삶이 주는 기회를 잡을 수 있는 횟수가 줄어들 테니까요. 그래서 뇌는 에너지를 보존할 방법을 찾습니다. 언제든지 쓸 수 있도록 보존하기 위해서죠. 습관은 에너지 보존에 매우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조상들이 초원을 배회할 때 100m 떨어진 곳에 베리밭이 있으면 그 베리밭에 가는 게 타당하겠죠. 산의 다른 쪽으로 가는 것보단 말이에요. 그리고 가장 가기 수월한 길을 택할 겁니다. 마침내 여러분 뇌가 학습하는 것은 내가 이 나무 옆에 있을 때마다 100m 안에 베리밭이 있다는 뜻이야. 그럼 이 나무는 저기에 식량이 있다는 신호가 되는 거야. 뇌는 평생 동안 항상 이런 신호들을 골라냅니다. 무엇이 어디에 있는지 알려주죠. 그리고 이런 신호들을 더 많이 접할수록 여러분의 반응은 더욱 자동화됩니다. 머지않아 오른쪽으로 돌면 그 나무에 도착하게 될 겁니다. 아무 생각을 하지 않더라도 말이죠. 그저 자동으로 하는 겁니다. 습관은 이 모든 과정을 만들어냅니다. 에너지를 찾고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를 더 쉽게 헤쳐나가고 이전에 비해 에너지와 집중, 노력이 더 적게 들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습관을 통제할 수 있다고 느끼지 못합니다. 습관이 자신을 통제하고 있다고 느낍니다. 자신이 나쁜 습관의 희생자인 것처럼 느끼죠. 습관을 조금 깊이 들여다보기 시작하면 껍데기를 들춰내서 습관이 무엇이고 어떻게 작동하는지 깨닫게 되고 통제하는 능력이 조금 더 발달하기 시작할 겁니다. 어찌됐든 습관을 기르려면 이렇게 하는 게 쉽습니다. 습관이 어떻게 동작하고 구조화하는지 이해하는 것이죠. 비로소 여러분은 습관의 설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습관의 희생자가 아니라요. 좋아요. 습관을 이렇게 나누셨잖아요. 신호, 갈망, 응답, 보상. 정통적인 방식은 아닌데요. 저는 4단계 모델을 선택했습니다. 신호, 갈망, 응답, 보상. 여기에는 과학적 근거가 많이 있는데요. 4단계 중 셋은 매우 보편적입니다. 신호, 응답, 그리고 보상이죠. 이 발상은 100년 동안의 행동심리학 연구가 뒷받치고 있습니다. 당신이 누군가에게 적절한 신호를 주고 그들이 행동을 취하고 뒤이어 당신이 보상을 준다면 그 행동을 하도록 훈련할 수 있습니다. 신호가 다시 나타날 때마다
자극이 일어날 때마다 말이죠. 실험실에 불을 켤 때마다 원숭이가 주스 한 방울을 얻으면 원숭이는 불이 켜질 때마다 알겠죠. 저기로 가서 노즐 밑에 입을 갖다 대고 주스를 먹어야겠어. 여러분은 이런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인간의 행동에도 여러 면에서 효과가 있었습니다. 이후에 인지심리학 연구의 두 번째 물결이 있었고 지난 50에서 75년 동안 이어졌습니다. 이 연구는 외부 신호와 외부 보상은 습관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기분, 감정, 느낌, 생각, 믿음, 행동에도 영향을 준다는 걸 밝혔습니다. 여러분은 실제로 보상을 바라고 행동하지 않습니다. 마음속에서 생기는 보상의 이미지를 위해 행동하죠. 아마존에 접속해서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이나 다른 책을 산다고 하면 실제로 그 책을 사고 있는 게 아닙니다. 살 수 없어요. 아직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여러분이 사는 건 마음속에서 판매 페이지가 만들어내는 이미지입니다. 이게 좋은 책일 거라는 기대를 사는 것이죠. 그리고 책을 받아서 그걸 읽는 보상은 나중에야 찾아옵니다. 행동을 한 뒤에 찾아와요. 저는 이게 거의 모든 인간의 행동에 적용된다고 믿습니다. 차가 맛있을 거라는 기대감, 그게 찻잔을 들어올리게 만듭니다. 제가 이 차를 마시는 이유는 이 차가 맛있어서가 아니에요. 그럴 수 없죠. 아직 안 마셨거든요. 한 모금 마시면 맛있을 거라고 기대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실제로 기대나 희망,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예측이 모든 행동에 동기를 부여합니다. 갈망은 당신이 행동하도록 부추깁니다. 행동을 하고 나면 거기에는 보상이 있겠죠. 보상은 두 가지 목적을 가집니다. 첫 번째는 이전에 느낀 갈망을 충족시켜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온라인 강의를 수강하거나 헬스장에 가서 PT를 등록하는 건 이런 희망 또는 기대였을 겁니다. 이걸 하면 내 몸이 좋아질 거야. 혹은 이걸 하면 아이디어를 얻을 거야. 내 사업을 하고 싶어. 이런 것들이죠. 여러분은 구매를 통해 갈망을 충족시킵니다. 구매하고 나면 그 갈망은 사라지게 되죠.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 다른 갈망이에요. 이런 갈망이 필요합니다. 영업 전화를 하거나 버피 테스트 한 세트를 하는 것이죠. 이게 여러분에게 필요한 갈망입니다. 현실적인 걸 계속하기 위한 것이죠. 구매를 부추기는 갈망을 채우게 될 겁니다. 우린 4단계를 언급했습니다. 신호, 갈망, 응답, 보상이죠. 각각의 단계에 대해 저는 행동 변화의 법칙이라는 걸 생각해냈습니다. 신호는 변화를 분명하게 하는 첫 번째 법칙입니다. 갈망은 변화를 매력적으로 만드는 법칙입니다. 응답은 변화를 쉽게 하고 보상은 변화를 만족시켜줍니다. 첫째로 좋은 습관의 신호는 이렇게 만들어야 합니다. 분명하고 이용 가능하며 뚜렷하며 보기 쉽게요. 여러분의 주의를 끌기 쉬울수록 그 습관에 더욱 빠져들게 될 겁니다. 나쁜 습관을 고치려면 이 네 가지를 뒤집으면 됩니다. 나쁜 습관의 신호를 눈에 띄게 하기보다는 보이지 않게 만들어야 합니다. 매력적이기보다는 매력적이지 않게 만들고 어렵고 불만족스럽게 만들어야 해요. 좋고 나쁜 습관의 네 가지에 관한 좋은 예는 없을까요?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 중 하나는 환경 설계라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집의 책상 위에 있는 것들, 주방 조리대와 사무실, 이것들은 여러분 행동에 영향을 줍니다. 당신이 물리적 환경을 재구성할 수 있다면 혹은 디지털 환경을 재구성한다면 좋은 습관에 더 고수할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TV를 많이 본다고 느끼는데 대체로 거의 모든 거실에 들어가 보면 소파와 의자는 모두 어딜 향해 있나요? TV를 향해 있죠. 이 방은 당신이 뭘 하도록 설계되었나요? 집 전체를 재구성해야 한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는 범위가 있을 겁니다. 의자를 가져다가 TV에서 돌려놓을 수도 있고 책에 있는 커피 테이블과 마주보게 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TV를 가벽이나 캐비넷, 문 뒤에 둘 수도 있죠. 그럼 더 적게 보게 될 겁니다. 이걸 이용해서 좋은 습관을 촉진시킬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는 사과를 사면 냉장고 밑에 있는 냉장칸에 사과를 뒀습니다. 사과가 밑에 숨겨져 있어 볼 수 없었죠. 2주가 지나자 사과는 썩었고 전 짜증이 났죠. 음식을 버리는 것이고 돈을 버리는 거니까요. 그래서 큰 그릇을 하나 사서 조리대 가운데에 뒀습니다. 사과를 그릇에 넣었어요. 이제 사과는 3일 만에 없어졌죠. 눈에 보이니까요. 치실을 쓰는 습관을 들일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수년 동안 하루에 양치질을 2번 했다는 걸 알게 됐죠. 하지만 치실은 가끔씩만 쓰더군요. 저는 왜 그랬지? 그 이유 중 하나는 치실이 화장실 서랍 안에 있었기 때문이었죠. 저 밑에 숨어 있어서 볼 수도 없었습니다.
이때 작은 그릇을 샀습니다. 칫솔 옆에 그릇을 두고 거기에 치실을 넣었어요. 이제 저는 양치질을 하고 칫솔을 내려놓고 치실을 들어요. 이제 하루에 치실을 2번 써요. 지나치다는 말을 들을 정도죠. 제게 필요했던 건 환경 변화였습니다. 이런 습관들은 일맥상통합니다. 구글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는데요. 구글에서 업무 공간을 설계할 때 건강음료를 앞에 두고 탄산음료를 뒤에 둔다는군요. 회사에서 직원들을 통제하려고 하지는 않아요. 무슨 일이야? 라고 할 수 있으니까요. 물이나 과일을 집는 건 훨씬 쉽겠지만 군것질거리를 집으려면 저 멀리 돌아가야 할 겁니다. 방을 청소할 필요가 없습니다. 깔끔한 습관이 필요하죠. 그럼 여러분 방은 항상 깨끗할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변해야 하는 건 습관입니다. 결과가 아니에요. 지금까지의 내용은 제임스 클리어의 동기부여 내용 중 일부를 한국어로 녹음하여 만들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